생활기록부에 대해서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생활기록부 중학교 때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근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생기부는 일부 자사고 특목고일 때만 반영이 됐죠.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는 모든 대학들이 이 생활기록부를 다 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기부는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쭉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의 원래 항목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쭉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럼 첫 번째 출결사항 이런 것도 있죠. 출결사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학 입시에서. 왜요? 성실성이라는 걸로. 제일 대학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무단 결석입니다. 무단 조퇴인 거예요. 내가 아파서 결석을 했는데요? 라는 게 적혀 있으면 가만히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아파서 결석이라는 걸 선생님들은 무언가 인정되면 밑에다가 적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냥 결석이야. 이렇게 적히면 문제가 되고 그냥 지각이야. 이러면 성실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주셔야 된다. 이번에 수상 경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과거에는 되게 중요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반영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에 X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게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5월달이 되면 어떤 학교는 글짓기 대회, 아니면 수학 토론 대회,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대회가 막 열립니다. 비교과가. 이런 대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상을 받았어, 대상을 받았어, 동상을 받았어, 그럼 학생부에 기재시켜 줍니다. 기재해 준다라는 거죠. 근데 대학들은 못 보기 때문에 반영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블라인드로 싹 지워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대회를 받으면 저도 이제 애를 키우는데 학교에서 막 문화상품권도 주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막 하더라고요. 기분도 되게 좋겠죠. 상을 받으니까. 아, 그러면 뭔가 내가 참여할 만한 대회, 적극적으로 참여할 만한 대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자격증 필요 없습니다. 물론 필요 있는 친구들 일부 있어요. 예를 들어서 IT 특별 전형 이런 게 일부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 이런 게 필요한 학과들, 필요한 전형이 일부 있는데 이건 극소수로 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형은 실업계 특별 전형에도 해당되기도 하고 일부 해당되는 것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면 자격증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요. 근데 실업계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 전문계 고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런 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딸 필요가 있다. 대학들이 이렇게 뽑는 경우가 있다. 라는 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앞 글자를 그대로 해서 자봉동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여기에 반영되지 않는 건 봉사활동입니다. 근데 X가 아닌데요? 세모예요. 아, 이 얘기는 반영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대학이 학생 여러분들을 선발할 때 봉사를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한 친구가 있어. 그럼 아, 이 친구는 가슴이 따뜻한 친구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공부를 되게 잘해. 이러면 금상첨화인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 그럴 때는 봉사가 의미가 있다. 공부를 잘해가 우선인 거고 봉사가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의예과를 가거나 정말 높은 학과를 갈 때는 애들이 다 공부 잘하잖아요. 그럼 봉사가 필요합니다. 이게 의사라는 건 어찌 보면 고소득 직종이기도 하지만 봉사를 하는 직종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봉사를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그런 직업이 또 뭐 있을까요? 사회복지학과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이런 학과들은 봉사가 반영됩니다. 그리고 또 고려대 같은 경우는 선공후사라는 게 건학 이념이거든요. 선공후사가 뭐예요? 먼저 공적인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개인의 이익은 나중에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봉사의 취지랑 좀 맞죠? 아, 이런 건 있기 때문에 봉사라는 게 들어간다.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하면 학교에서 봉사활동 어떻게 시키죠? 라고 질문하면 학교에 잔디밭에서 쓰레기 줍기 이런 걸로 막 15시간씩 채워줍니다.
이런 거는 대학에서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봉사라는 걸 교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건데 실제 봉사의 의미가 있을 만한 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친구가요? 의대 갈 거야. 사회복지 사범계를 갈 거야. 라는 거는 고민, 우리 학교는 어떤 게 있을까를 기본적으로 조금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다. 반면에 자율활동 동아리 진로는 꽤 의미 있게 반영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밑에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자율활동이 뭐냐? 학교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죠.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여러분들이 학생부에 적어주는 겁니다. 대부분 고등학교는 적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뭘 적냐면 제주도 수학여행을 다녀와서 한라산에서 호연지기를 기름 뭐 이런 걸 막 적어줍니다. 의미 있나요? 라고 질문하면 개인의 활동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럼 개인적인 게 의미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럼 뭐가 의미 있을까요? 자율활동에 학급 반장을 했어요. 이런 거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현황이 일반고만 따져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인문계 고등학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전국에 1666개가 있습니다. 그럼 반장이 몇 명일까요? 라고 질문하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1666개에 반장이 한 명씩 있는 게 아니죠. 1반부터 보통 8반까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럼 학교에 반장이 8명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또 1학기 반장, 2학기 반장이 또 다릅니다. 대부분 고등학교가 그러면 8개 반이면 16명이 만들어지는 거죠. 1학년에. 고등학교가 1666개라고요? 그럼 반장이 도대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25,000명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반장 의미 없네요. 반장 의미 없습니다. 그럼 뭐가 의미 있는 거냐? 반장을 하면서 수행했던 활동 내용이 의미가 있는 거죠. 반장을 하면서 이 친구가 어떤 사례의 리더십을 보였어. 어떤 사례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였어.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과거에 서울대가 굉장히 창의적인 면접 문제를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어떤 애는 이런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야, 니네 반 애들이 너를 포함해서 30명이야. 근데 공교롭게도 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15명은 빨간색 유니폼을 입겠다고 하고 15명은 파란색 유니폼을 입겠다라고 주장이 안 합쳐져. 야, 이거를 하나로 통일해야 되는데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이게 면접 문제였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거죠. 이런 뭔가 에피소드가 학생부에 기재되면 대학이 호기심 있게 볼 수 있죠. 이러면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나만의 걸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자율활동이든 동아리활동이든 진로활동이든 봉사활동이든 이럴 걸 만들 수 있는 게 있을까? 우리 학교 프로그램에? 이제 중간고사 끝나셨으니까 학교에 어느 정도 적응도 됐고 학교의 여러 가지 분위기나 학교의 여러 가지 현황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 우리 학교에 어떤 특징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사례로 질문하면 되고 이걸 활용해갖고 나는 진로활동에 뭘 넣어야 되겠구나. 나는 자율활동에 뭘 넣어야 되겠구나. 이런 걸 기본적으로 고민하시면 된다.